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 수혜자들에게 시민권 취득 기회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 구제안에 찬성하면서 의회에 구제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는데요. 의회가 다카 구제안을 마련하자 즉시 말을 바꾸었습니다. 조변석계하는 대통령의 발언도 문제지만 동조하고 덮어주는 주위 참모들도 문제입니다.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드리머 구제안을 언급하면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24일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 수혜자에게 시민권 취득 기회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10년에서 12년 기간 동안에 이뤄질 것이라며 드리머들에게 걱정할 것이 없다고 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드리머에게 시민권 취득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민 문제로 씨름하며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의회에 실마리를 제공하면서 행정부 차원에서는 이민 정책이 가닥을 잡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사라 허커비 샌더스 대변인이 앞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영구적인 드리머 구제를 담은 이민 절충안을 오는 29일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힌 후에 나왔습니다. 영구적인 드리머 구제가 시민권 부여 계획임을 확인한 셈입니다. 하지만 행정부와 공화당은 드리머에 시민권을 주는 대신 국경 장벽 건설 예산 250억 달러와 국경 보안 강화 예산 5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백악관의 절충안을 전달받은 의회는 곧바로 공식적인 논의를 시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일 0시부터 멈추었었던 연방정부가 22일 민주공화 양당의 합의에 따라 재가동됐습니다. 하지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다카 법안, 국경장벽 설치 등은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연방정부의 셧다운 사태가 종료됐습니다. 상원은 오늘 낮 본회의에서 임시 예산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81표, 반대 18표로 통과시켰습니다. 다음 달 8일이 기한인 초단기 임시 예산안입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13년 10월 이후 4년 3개월 만에 연방정부 업무 정지 사태는 사흘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가파르게 대치하던 공화당과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것은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정부 마비 사태에 대한 싸늘한 여론이 큰 부담이 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무엇보다 최대 쟁점이던 다카를 비롯한 이민법 개정 논의가 물살을 탈 수 있게 된 것이 해결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공화당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셧다운 사태가 해소되면 민주당이 요구한 다카 개정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혀 협상 물꼬를 텄고, 민주당 원내대표는 표결 직전 우리는 오늘 연방정부 업무 재개를 위한 투표를 하기로 했다고 화답했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는 지금까지 모두 19번이 있었습니다. 짧게는 3일, 길게는 21일까지였으며 가장 최근은 오바마 행정부 시정인 2013년으로 17일간이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뉴욕주는 이와는 별개로 주정부 차원에서 다카 수혜자들에게 메디케이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뉴욕주 다카 승인자 4만 2천여 명이 연방정부의 다카 프로그램 종료나 변경 여부에 관계없이 뉴욕주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연방정부가 별다른 구제 조치 없이 프로그램을 종료해 다카 수혜자들이 직장을 통해 제공받아온 건강보험을 잃게 된다 해도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메디케이드와 어린이 건강보험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원래 오바마 케어에서는 원칙적으로 다카 승인자가 메디케이드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2001년 법원의 판결에 의해 영구 거주자로 분류된 다카 수혜자들에게 메디케이드 가입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뉴욕주 정부는 연방정부가 다카 프로그램을 폐지하더라도 이미 다카 승인을 받은 적이 있는 수혜자들에게는 영구 거주자 지위를 계속 인정해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을 유지하겠다고 유권 해석을 내린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다카 승인자나 그 지위가 철회된 사람들도
주 건보거래소나 각 커뮤니티 신청지를 직접 방문해 메디케이드를 새로 신청하거나 갱신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다만 다카 승인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노동 허가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해외 이주 영주권자 등도 한국의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보를 잘 몰라 혜택을 보지 못하는 한인들이 많은데요. 반환 일시금 수급권의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납니다. 25일 한국의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 수급권 소멸시효가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개정안은 그간 반환 일시금을 받을 권리를 수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켰던 것을 10년으로 연장해 국민연금 수급권을 한층 강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대상자는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하지 못하고 60세에 도달한 사람입니다. 사망이나 국외 이주, 국적 상실 등 그 밖에 반환 일시금 지급 대상자의 경우 이전과 같은 5년입니다. 공단 측은 또 국외 이주 등으로 5년 안에 반환 일시금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일시금 청구 권리는 소멸되지만 수급권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60세가 된 경우 가입기간 10년을 기준으로 일시 청구 및 연금으로 지급된다고 밝혔습니다. 국외 이주의 목적이 아닌 취업, 학업 등 기타 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기간과 상관없이 반환 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반환 일시금 청구는 대리인을 선임해 청구하거나 해외에서 우편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한국에 있는 지인에게 위임장을 보내 대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로 자동 폐기된 내일 세탁업소 환경설비 개선 비용 지원 법안이 재추진됩니다. 랑킴 뉴욕주 하원 의원과 토니 아벨라 뉴욕주 상원 의원은 내일과 세탁업소들의 환경규제 준수를 위한 시설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재상정했습니다. 랑킴 의원실은 지역 소상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법안인 만큼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에도 포기하지 않고 재상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동일한 법안은 지난해 뉴욕주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고 쿠오모 주지사에게 전달됐지만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결국 자동 폐기됐습니다. 쿠오모 주지사의 정확한 거부권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한인 사회의 무관심이 큰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번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법안을 알리는 옹호 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오는 30일 한인 단체들과 소상인들은 얼바니 뉴욕주 청사에서 대규모 로비 활동을 실시하고 내일 및 세탁업소 지원 법안을 비롯한 소상인 지원 법안의 추진을 강력 촉구할 계획입니다. 한인들의 취업 영주권 취득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이후 취업 비자 규정이 한층 강화되면서 전년 대비 17%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국무부 통계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취업 영주권 취득 한인은 총 11,329명으로 2016년 13,631명보다 2,300명 17%나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취업 3순위 중 비숙련직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은 2016년 2,089명에서 지난해 1,245명으로 40%나 줄었으며 취업 3순위 숙련직도 3,290명으로 전년도 4,064명에서 3,250명으로 774명 19% 감소했습니다. 취업 3순위 전체는 26% 감소했습니다. 고학력자인 취업 1순위는 1,191명으로 전년도보다 350명 23%가 감소했으며 취업 2순위 역시 4,909명으로 250명 5% 줄었습니다. 종교 이민은 성직자 359명과 일반 종교직 140명을 합해 499명이 승인을 받아 전년도 514명보다 15명 감소했습니다. 투자 이민에서는 전년도 260명에서 195명으로 71명, 27% 감소했습니다. 이민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심사가 지난해부터 이미 까다로워지면서 한인들의 영주권 취득은 올해 더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 비거주자들의 레오니아 진입이 금지됐습니다. 운전자들의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22일 레오니아 타운 내 60개 로컬 도로에 오전 6시에서 10시, 오후 4시에서 9시 진입금지 표지판이 설치됐습니다. 비거주자 차량 진입 통제 조치가 시행된 것입니다. 이는 조지 워싱턴 브리지 교통정체를 피하기 위한 우회 차량들이 타운 로컬 도로로 쏟아져 들어오는 문제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조치 시행을 미처 알지 못했던 비거주 운전자들은 큰 혼란을 겪으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레오니아 경찰은 비거주자 통행 금지를 계속 시행할 뜻을 밝혔습니다. 타운 정부는 시행 첫 2주간은 구두 경고 조치, 이후부터는 적발 시 $200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다만 노란 통행 카드가 붙은 레오니아 거주민 차량은 제외되고 비거주자여도 통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도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공도로 진입 자체를 막는 것은 위법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운전자들의 법적 소송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인들 사이에서는 평소 이용하던 도로인데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레오니아 한인 상권의 매출 저하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학자금 대출을 프리페이드 카드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방교육부는 프리페이드 카드 방식이 효율적이고 비용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방교육부는 대학교 학자금 대출을 프리페이드 카드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4개 대학 10만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성과에 따라 이 같은 프로그램은 확대 시행됩니다. 프리페이드 방식은 학자금 대출을 받기로 결정한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프리페이드 카드를 통해 지불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교재 및 식재료 구입, 렌트 지불 등을 프리페이드 카드로 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프리페이드 카드 방식이 보다 효율적이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보호단체들은 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문제점은 학생들이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셀폰 문자 메시지로 통보받게 되는 지출 내역이 학자금 대출업체와 연방정부도 똑같이 전송되고 이때 카드 사용 내역이 고스란히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교육부의 학자금 대출 프리페이드 카드는 이르면 올해 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민자 보호를 선언한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등에 대한 연방정부의 압박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연방법무부는 재차 정부 지원금 지급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조금 중단 또는 축소는 법원 판결에 의해 시행 중지된 상태입니다. 법 위에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상황입니다.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정면으로 부딪힐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